안녕하세요. 쇼콜라입니다. 저는 현재 조교로 일하면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은 생각보다 독일 박사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없고 특히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쪽 박사과정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나누기 전에 저는 사회과학 그리고 지역학 쪽에서 박사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박사과정 준비할 때는 석사 졸업장 또는 석사와 같은 수준의 이제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론 과마다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단 규정적으로 최소 befriedigend 3.0으로 졸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사과정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인디비두얼로 프로모치온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세미나나 또는 지도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수업 아니면 그 학과에서 박사로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수업으로 듣고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도 요즘에는 여러 대학에서 미국과 한국과 같은 슈트루kturierte 프로모치온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전통적인 박사과정과 다른 점은 석사와 같이 박사과정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2년 정도 수업을 듣고 크레딧 포인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제 연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디비두얼로 프로모치온, 그러니까 전통적인 박사과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석사 때 크레딧 포인트 채우느라고 사실 연구다운 공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지금 또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서야 연구다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슈트루kturierte 프로모치온일 경우에는 학석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야 해요. 아니면 1년이나 빠르면 6개월을 또 기다리셔야 하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 인디비두얼로 프로모치온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먼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바로 제가 연구 제안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CV를 첨부하였고 이메일에 간단하게 제 석사 논문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박사에서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싶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답장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제게 물었던 것은 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너 박사과정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면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조교, 즉 독일어로는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로 일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박사 논문을 쓰는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일 경우에는 50%, 70% 계약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기의 연구를 하는 거죠. 물론 독일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죠. 연구조교들이 계약상으로는 50%, 70%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일 경우가 많고 자기 연구를 할 시간이 적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실 경우에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독일에서 평균적으로 박사과정이 4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연구조교로 50% 일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초대를 받았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심사 1차는 붙었지만 2차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자리는 사회과학에서 나온 자리였어요. Gesellschaftswissenschaften. 서류 심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CV랑 둘째는 Motivation schreiben, 자기소개서 같은 거. 그리고 셋째는 성적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6장의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였어요. 인터뷰는 교수님과 그리고 인사과에서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지원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랑 영어 그리고 또 한국어도 필요해서 인터뷰가 메인으로는 독일어로 진행이 되었고 영어로 짧게 한국이랑 독일의 코로나 방역 관련하여서 짧게 디스커션을 하고 한국어로도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인터뷰 내용을 이제 4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물론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자기소개, 왜 지원했는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대학에서의 삶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다음에는 또 제 장점들에 대해서 물었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부분에서 단점도 묻는다고들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너 왜 지원했어?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 그리고 그 교수님의 논문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와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왜 잘 맞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는 이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이제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부분을 물어보셨고 제가 지원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뭐 연구 서포트는 물론이고 수업도 이제 진행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일 것 같으냐라고도 물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해서 굉장히 다행이었죠. 둘째는 현재 연구 프로젝트, 즉 제가 쓰고 있는 석사 논문 관련 질문이었어요. 연구 질문들은 무엇이고 연구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하려고 하셨고 연구를 하면서 너가 느끼는 어려운 점들 이런 질문들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으셨던 포인트는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이었어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이 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 주제를 너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대상을 어떻게 채택하였는지 등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셋째, 구체적으로 박사과정에 대한 질문들로 들어갔죠. 먼저는 뭐 박사를 왜 하고 싶으냐 그리고 왜 나랑 박사 논문을 쓰고 싶으냐 네. 그리고 제 박사과정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왜 중요한지 예상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끝으로는 독일에서 현재 이 학과의 동향 즉 다른 학교의 연구 중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은 다른 학교의 그 학과가 어떠한 연구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학과장이나 좀 이렇게 중요한 교수님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고 가셔야 해요. 이거는 좀 학과 특수적인 질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사항도 물어보셨고 독일이나 한국 신문 기사를 어디에서 보는지 어떤 뉴스페이퍼를 보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것도 금요일 밤에 떨어졌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그 이메일을 주셨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렸죠. 제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을 짧게라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등등등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저를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저를 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느끼신 제 인상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스스로를 어필을 해야 한다. 어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나 봐요. 인터뷰는 떨어졌지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조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긴 고민 끝에 박사도 저희 학교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지도받고 싶은 교수님과도 이야기가 좀 잘 되었고, 박사 논문 연구 제안서를 올 가을까지 이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구 제안서만 괜찮다면 박사과정을 10월에 그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박사과정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5월 말에 석사 논문을 제출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박사 연구 제안서를 준비할 텐데 그 연구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